어떤 질문을 갖고 오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왜 행복하지 않는가? 한국인들. 너무 와닿는 질문입니다. 네. 한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선진국이기도 했지만 네. 행복도가 엄청나게 낮잖아요. 네. 그 좀 참 이야기하기 슬픈 얘기지만 자살률도 세계 최고고. 왜 그러는 겁니까? 저도 별로 안 행복하거든요. 저 열심히 살고 돈도 제법 버는데 별로 안 행복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피와 눈물로 민주화를 만들었죠. 전 세계에 기존에 잘 살던 유럽 국가와 미국을 빼고 이렇게 산업화와 이 민주화를 이룬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은 저는 상당 부분 완성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 네. 어느 선진국을 가도 이런 건 우리나라가 훨씬 나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너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했다면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가부터 시작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을 이렇게 바꿔보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지향점을 좀 바꿔봐야 하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닌가. 제가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우리는 왜 다들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가. 예를 들어 왜 힘드세요? 저는 출퇴근이 2시간이나 걸려요. 출퇴근이 왜? 아니 수도권에 우리가 과도하게 도시를 팽창시켰잖아요.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의 도시계획을 만들면서 서구 선진국은 보통 1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2시간을 밖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할 때 1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12달로 비견하면 한 달이 없어지는 겁니다. 1년에서. 우리가 OECD 평균보다 2달 더 일하고 독일 같은 나라보다는 3달 더 일합니다. 네. 이렇게 열심인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당신은 바빠요? 하면 그런 것들이 엮여 있는 거죠. 나 1시간을 이동하면서 날려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벌써 노동시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친 수도권 집중 네. 이야기도 나오죠. 네. 거기 이제 주렁주렁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이 행복으로부터의 문제에서 주렁주렁 엮여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래서 나 혼자 살래. 연애보다는 결혼보다는 출산보다는 육아보다는 이불속이 안전해. 넷플릭스와 함께 이런 삶으로 가고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문제 이걸 고치지 않고 자꾸 반도체 산업의 구조조정을 한들 복지 지출을 구조조정을 한들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득이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저로서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하려면 네. 소득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동부 장관이라는 정치인은 광주형 공장에 가서 현대차와 합작해서 만든 광주형 공장에 가서 대기업 급여의 40%만 받으니 참으로 감동받았습니다라는 말을 글로 남겼습니다. 정치인이 당신 소득이 낮아서 감동받았어요라는 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 사회예요. 정말. 그런데 국민들이 언론이 별로 지적도 하지 않습니다. 급여가 높은 건 나쁜 거야 라는 인식을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방직 공장하고 도로 깔고 그럴 때 인형 수출하고 이럴 때 근데 그분이 학생운동 할 때가 딱 그때예요. 그렇죠. 80년대. 그렇죠. 거기서 멎어버린 거죠. 거기에 네. 우리 스스로도 다 갇혀 있는 겁니다. 스웨덴의 버스 기사는 연봉 1억 많이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버스 기사가 5천만 원을 받습니다. 야 무슨 운전하는 사람이 그것도 제주라고 5천만 원을 받아. 종합병원의 간호사분들이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굉장한 노동 강도에 시달린 간호사분들이 어마어마하죠. 급여를 올려달라고 파업하면 얼만데 간호사가 5천만 원을 받아. 빨갱이들 우리 스스로 급여가 높아지는 것을 부정합니다. 묘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자본주의를 하자면서 얼마나 사회주의적 망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네. 성장을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곳곳에 있는 어마어마한 문화 지체, 네. 생각의 지체, 심지어는 사회 전체의 목표의 지체, 네. 또 이 방향이 맞는가? 네. 그게 대단히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시대가 지나가 버린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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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행복으로 찾지 않고 소득 $10,000 대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주택을 많이 공급한 게 1970년대, 그 다음에 1990년대 신도시. 네. 정신없이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잘한 정책이죠. 네. 집이 부족했으니까. 네네네. 닥치는 대로 지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법을 권위주의 정부 때부터 만들어서 굉장히 번듯한 강남 개발부터 신도시를 개발해서 엄청난 주택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년, 40년이 돼서 그 집들을 새로 고쳐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방향도 그래. 그때 많이 지었으니까 지금도 높게 올려 용적률을 주고 죄다 건축비가 상승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니 160%, 180% 용적률이던 아파트를 320%씩 올려주자. 중동 신도시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용적률을 올려서 평촌, 중동, 일산, 분당 모두 이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높아질 겁니다. 네네네. 가구수도 네. 높아질 네. 겁니다. 다 분양이 된다고 가정을 하죠.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올까요? 그 옆에서 올라오겠죠. 그분들은 또 서울로 올라오려고 네, 할 네, 것이고. 네. 네. 결국은 천안이든 뭐 전주든 창원이든 어디선가 한 칸씩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 화성 동탄에서 올라온다면 그러면 지방은 더 빌 거고 수도권은 더 과밀해져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2시간씩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방향이 맞는가? 그 아파트가 또 지어서 3, 40년 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600% 정도 올려줄까요? 용적률을? 제가 생각했던, 제가 늘 묻고 싶었던 질문이 그거예요. 네. 이번에 재개발을 한다고 쳐요. 용적률을 높여서. 네. 네. 근데 걔가 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슬로우화 되는 거 외에 방법이 있나? 노후 계획도시특별법은 처음에는 30년 하다가 국회의원들이 총선 앞두고 29년 된 아파트는 안 되고 30년 된 아파트는 이게 혜택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이상으로 하게 됐어요. 동탄 신도시가 입주한 게 16년, 17년 돼서 3, 4년 지나면 동탄 신도시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용적률을 엄청 혜택 보고. 동탄은 생기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방향이 맞나? 정부가 주택 공급 없다고 지금 또 토지 매입해서 신도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은 또 주택이 부족한다, 빨리 지어야 한다, 지금 안 지으면 3, 4년 지나면 집값이 또 폭등할 거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단히 많은 지방도시가 원도심 공동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전, 부산, 광주 뭐 텅텅 비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던데요. 네. 근데 또 만듭니다. 왜냐? 그 전에도 그 전 정부도 이 정책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GDP도 올릴 수 있고 건설사들도 좋고. 그러니까 자꾸 그래 신도시 만들자. 근데 저쪽에서 구도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자기 자산이 왜 멍드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뺏기는 거거든요. 앉아서 뺏기는 거죠. 앉아서 뺏기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는 거죠. 정부의 재정 지출 또 옛날 생각으로 지출을 해요. 자꾸 뭘 지어요. 짓고 어떤 걸 짓느냐.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그 앞에 가서 완공됐을 때 웃으면서 사진 찍기 좋은 걸 맨날 짓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가 어려운가 격차가 벌어지는가.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강남 터미널로 오셔서 병원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시러 가는데 터미널에서 어머니를 기다릴 때마다 그 주변의 식당을 보면 5년 전과 지금과 물가가 거의 똑같습니다. 곰탕이 10,000원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의 VIP 고객이 되려면 최소 신세계에서는 이제 6천만 원, 1억, 그다음에 이제 트리니티라 해서 이제 999명 그분들은 얼마를 쓰는지 몰라요. 네, 그 라인은 멤버십 2배, 3배가 올라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신세계 백화점에서만 5천만 원 쓰던 사람들이 1억, 2억씩 쓰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이 1조 6천억 정도 팔립니다.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삽니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이런 현상은 왜 나옵니까? 최근에 나온 KB 금융지주의 부자 보고서 저희가 눈여겨봅니다. 격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무관심하니까 민간이 내놓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한 줄잡아 2,000조. 제가 또 자영업을 하면서 진 빚도 있잖아요. 요거까지 합치면 가계 신용에 대해서 2,300조 가까이 되는데 가계는 전체 금융자산이 4,800조 정도에서 2배나 됩니다. 그럼 모르셨죠? 가계부채만 알고 계셨죠? 예. 당연히 우리는 가계부채보다 가계의 자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금융자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자산은 당연히 빼고요. 네. 그 4,800조를 갖고 있는 0.9%가 4,800조의 59%, 2,800조를 갖고 있습니다. 0.9%. 네. 자본주의에서 매우 흔한 겁니다. 그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경기가 어려운 겁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자꾸 조금만 더 참고 성장을 위해 달려가자, 인내하자, 기업을 살리자. 이 모토가 먹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주 4.5일만 일해도 돼. 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강남 신세계 백화점이 도쿄의 신주쿠에 있는 최고로 매출이 높은 이세야 무슨 백화점보다 매출이 높습니다. 3조 원입니다. 와. 근데 이제 올해 잠실 롯데도 3조 원을 넘어갑니다. 3조 원을 넘어갑니다. 우리 경제는. 단일 매장이. 네, 단일 매장 하나가. 우리 경제가 굉장히 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조금 더 참아야 돼. 나라가 성장해야지. 근데 어느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파텍 필립이라는 2억, 3억짜리 시계를 딸 생일 선물로 사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백화점마다 그 시계 매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분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네. 소비가 살아날 거라고 믿는 정치권과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어서. 경제가 어려운가? 격차가 벌어지는가? 터미널 상인은 아직도 10,000원짜리 설렁탕을 그 강남 한복판에서 팔고 있는 겁니까? 2만 원 받지? 그 터미널에 내리는 사람들은 구매력이 안 오릅니다. 양평만 가도 8,000원짜리 짬뽕집이 천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언론은 착한 가격. 이 시장 경제 그런 사람들 사회주의자입니다. 착한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가격 올리려 해도 안 팔리니까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런 거죠. 정말 지독한 제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정치권은 모를 수도 있고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있고 분명한 건 어느 한쪽이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정책이 안 나오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딴 데로 갑니다. 정책이.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1년에 670조를 쓰는데 이 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첫 번째가 뭘까? 저는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쪽에서 누가 아파갖고 누워있지 않나? 몸이 아파서 식사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며칠 전에 자살하려고 절벽 앞에 섰던 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의 안정성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스팔트 보수라고도 하고 선진국의 극우들을 보면 네. 뚜렷하게 저학력의 저소득인데 네. 그분들은 거리가 불타도 잃을 게 별로 없는 잃을 게 없는 거죠. 분들이에요. 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의 맥락입니다. 네. 사회에서 어떤 한 몫을 공정하게 갖지 못한 세력들은 다 이 사회 시스템이 흔들리는 걸 바라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한번 흔들어 보자. 네. 프랑스 혁명이 왜 런던에서 안 나고 파리에서 났을까? 그때 당시 근로공들의 급여가 런던의 2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많으면 우파든 좌파든 나가서 깨버리자. 사회 안정성을 해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맨하탄 8가인가요? 거기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문을 닫았냐?
노숙자들이 너무 스타벅스에 와서 안에 들어오고 밖에서 자고. 미국은 주사기를 공짜로 나눠주는 거 아시죠? 마약을 하더라 마약용 주사기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마약은 번지더라도 간염이나 이런 세균성 질환은 번지지 않게 하려고. 근데 스타벅스 노조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주사기에 너무 찔리니까 마약용 쓰레기통을 따로 만들어 달라 본사에 요구를 해서 동부하고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점의 스타벅스는 쓰레기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기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돌봄인데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유럽을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이 성장이 맞는 건가요?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GDP가 영국을 넘어선 지 한참 됐고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독일 전체 시가총액 합친 것보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네. 싸움은 뭐 네.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경제 성장하면 미국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야 합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지금 모두가 미국을 칭송하고 미국의 170조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한민족이 과연 이 방향으로 우리가 뛰어가는 게 맞나? 따라가야죠. 따라가고 투자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얻는 그 과실의 일부라도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 건 절대 변하지 않은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 방향 생각하면서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개인의 행복의 기본 조건 세 가지만 드리자면 그것은 무엇일 것 같으신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이 생각하시는 세 가지 행복의 기본 조건. 의장님 오. 맞나요?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너무 추상적이라.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은퇴한 다음에 갑자기 은퇴했잖아요. 갑자기 회사에 나와서 맨날 와이프하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삶이 행복하지가 않다. 그럼 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주신 질문 맨날 생각하고 있는 건데 막상 세 개 꼴러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 두 가지는 이제 소득과 건강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하려면 내가 뭘 해야 행복하는지를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요걸 잘 못 찾으니까 그 다음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관성적으로 요 세 번째는 못 찾고 계속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맨날 산에 가고 건강 지킨다고 그러고 헬스클럽 가서 짐에서 뛰고 하고 있는 거. 소득 뭐 돈벌이 하는 거야 아주 익숙하니까 열심히 뛰고 돈 번다고. 그리고 맨날 방향을 잃으니까 여보 근데 우리는 왜 안 행복하지? 이러고 있는 불안하고 미래가. 저는 1번은 안전인 것 같아요. 안전한 것 같아요. 그게 생기까지를 포함해서. 두 번째는 의미 혹은 목적일 것 같아요. 뭔 가치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한다. 세 번째는 유대, 연대, 유대. 두 분 다 자녀가 있으신데 자녀분들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첫 번째 답변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잘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세대가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자식을 길러보면서 뭐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 얼토당토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세대가 좀 다른 게 자기가 뭘 원하는지는 분명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개도국에서 태어났고 우리 애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다른 사람이에요. 그 태도 자체가, 이분들은 선진국 시민의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개도국 사람이 가끔 반성하게 되는데, 그렇지, 선진국 분들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근데 말씀하신 거하고 되게 비슷한데, 확실히 남의 눈, 남의 기준을 도의식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개도국 시민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선진적인 분들이에요. 훨씬 도의식해요. 지금 몇 개월 전에 제가 아주 저랑 아규를 했던 부분인데, 아빠가 할머니가 안 좋으니까 대전 내려가는데 딸이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잠깐 할머니 보고 가라. 점심도 안 된다. 그럼 저녁에 잠깐 할머니가 널 알아볼 수 있을 때 저녁도 안 된다.
그래? 그럼 아빠 일요일 점심 먹고 올라올 거니까 일요일 점심도 안 된다. 도대체 뭐 하냐 그랬더니 대학교 1학년인데 남자친구랑 경주로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건 좋은데 눈치 안 보고 사는 건 좋은데 너무 부모 눈치도 안 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문제는 제가 큰 딸하고 아주 굉장히 크게 아귀를 했던 부분이에요. 아귀를 했던 부분이 난 나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다 이걸 그런 삶을 원해요. 제 딸과 아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때는 아버지 눈치 보고 부장 눈치 보고 뭐 친구들 눈치 보고 원하는 거 많이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서운하지만. 그 자녀분의 어떤 삶의 태도를 접할 때 부럽다, 보기 좋다, 어떤 느낌이지?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죠. 역시 선진국심이 다르구나. 그렇지만 그 친구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사회 전체가 워낙 서로 괴롭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진국심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회적 압력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바라보는 것을 바꾸게 하는 게, 그러니까 계속 언제까지 잘 살아보자 하면서 왜 성장하는데 성장하고 싶어서요 이런 말을 해야 되냐, 그 말을 해볼 때 같아요.